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오늘 은행권이 대규모 파업에 들어갑니다. 쉬운 해고를 막겠다는 노조 측과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는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노조 총파업으로 은행 업무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 그리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오늘 금융노조가 2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되나요? 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올 하반기에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지금 반기를 든 건데요. 오늘 하루 일단 총파업을 하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이제 알리고 정부와 어떻게 보면 좀 더 교섭권을 높이려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 성과 연봉제 논란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금융권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되어지는 임금 체계가 주로 이제 연공형, 근속이 오래되면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라고 지정되어지는 임금 체계가 되는데요. 현재 정부가 그것을 그 성과에 따라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시행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것은 네. 이제 금융감독기관의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은행들도 적용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다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는 건데요. 더불어서는 이번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한 배경에는 당장은 성과연봉이 아무래도 좀 근속이 오래된 조합원들한테 인건비 절감 취지로 급여를 깎거나 아니면 더 불안해하는 거는 오히려 성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네. 소위 이제 저성과 퇴출하는 그런 우려가 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큰 반발을 보이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좀 일방적으로 임금 피크제라든가 그동안 노동 개혁을 좀 너무 강행을 해온 것에 대한 강한 이제 불만들이 쌓여 있던 것이 이번 총파업에도 같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성과주의 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그 노동개혁의 대표적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시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괘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경제의 전체로 봤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는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의 그 균형을 이루는 건데요. 네.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자유로운 소위 말해서 외압이 없는 자유로운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처럼 고용 부분에서의 어떤 경직성 또 이 임금 부분에서의 경직성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풀기 위한 단초로 성과연봉제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가 시장에서의 더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그 공을 인정해주고 네. 좀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인정해주고 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막혀 있다. 원론적으로는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결국에는 이제 개인적인 성과를 좀 평가해야 되는 게 예. 맞다라는 것인데 예. 이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단기적인 실적에 매달리게 돼서 예. 이게 고객에게 결국에는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과연봉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임금 체계를 설계하고 적용하기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이라든가 서구 선진국의 사례들을 참조했을 텐데요. 오히려 서구의 대표적인 뭐 GE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우리가 알만한 그런 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런 성과연봉제가 개별적으로 지나치게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팀 내지는 기업 전체적인 성과를 크게 손상시키는 경우를 확인하게 되면서 오히려 성과제를 새롭게 재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금융권 같이 이것이 여느 민간 기업하고 틀리게 이 돈의 흐름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예. 기관에서 개인 실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여러 좀 무리한 그런 영업이라든가 무리한 어떤 사업 방식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여러 파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따져보자는 얘기고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봉제는 하나의 임금 체계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급도 있고 현재 우리 같은 호봉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적절한지를 또 배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정부의 추진 방식이 너무 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우리 이번에 개혁이라 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여라 하다 보니까 이제 노동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성과주의 연봉제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에도 1, 2급 공공기관 간부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과주의 연봉제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하고 있죠. 네네.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1, 2급이 전체 공무원 직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것의 성과가 어떻다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시기상조입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성과연봉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취지는 소위 능력급제를 인정을 해서 전체적인 고용의 유연화를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동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병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도입이 되는 순서, 일의 전체적인 절차 면에서 봤을 적에 이번 정부가 출범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이 뭐 야권의 반대로 내지는 뭐 입법부의 비협조로 해서 별로 그렇게 경제 활성화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올 수 있는 것이 4대 개혁인데 왜냐하면 경제가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좀 더 많아지고 경제가 윤택해지면 설사 성과연봉제 우리 이 부분에서 참 솔직할 필요가 있는데 성과연봉제 도입이 해고연봉제다라고 노조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걸 인정을 하고 성과연봉제를 하면서 결국 저성과자에 대한 어떻게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노조와 합의를 이룰 것이냐, 네. 거기에 정부도 주안점을 둬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성과자들을 퇴출하게 될 때 이들이 나가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을 정직하게 정부도 얘기를 하고 노조도 그걸 받아들이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다 하라라고 밝혔고요. 임종윤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협의를 하자는 입장인데 글쎄요, 오늘 이 파업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새 경기도 그렇고 뭐 북핵이라든가 여러 좀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노동조합 이런 총파업 그래서 노정 격돌을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많은 또 다른 그 이제 걱정거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정작 당사자인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호응이 없으면 이런 파업을 하도록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그 동안에 이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 불신 그리고 당장 이 성과연봉제가 나름대로 저는 충분히 같이 협의하면서 우리가 따올 건 따오고 그리고 거기서 예상되는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노정 간에 노사 간에 협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조건 정답이니까 받아라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현장 조합원들이 큰 호응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파업은 굉장히 좀 그 금융노조도 좀 자신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뭐 보건이라든가 공공운수라든가 계속 연이은 파업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좀 뜨거운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총파업에 어느 정도 노조 인원들이 참석했는지는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시중은행들보다 기업은행이나 농협 같은 이 특수은행들이 더 파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들겠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치면 기업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보다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소위 저성과자를 평가하는 그 성과 평가의 기준이 네. 다른 금융기관과 같을 수가 있느냐. 우리들에게도 당신들이 정당한 그리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이미 이거 노조의 합의 없이 이사회의 의결로 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발도 있지요. 예. 자, 일단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제 파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고객들은 좀 불편이 없을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파업하면은 조선주의 활동이 여러 가지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요. 또 은행마다 이 노조 동참률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이용하는 은행을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은행이나
은행 경영진이나 아니면 정부도 이러저러하게 대비책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좀 이런 소식을 좀 잘 듣고 소비자라든가 이용객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챙기는 게 필요하려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금융노조 파업뿐 아니라 앞으로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공공연맹 총파업도 잇따라 예고돼 있습니다. 예. 이 노동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뭐 극심화되고 있다,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대책 없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합의에 의한 그런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정확한 위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한국 경제는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연봉이 9천만 원, 1억이 되는 사람들이 파업을 할 때냐라는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런 시각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강행하는 정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되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거기에 대한 절차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드릴 말씀 이것을 무작정 강행해서 목표한 것이니 올해가 내년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경제 개혁에 해다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단기적인 목표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당국자는 더 큰 안목으로 국민 경제 전체를 보고 국민 경제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런 앵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에 이어서 미국도 금리를 다시 동결을 했습니다. 먼저 이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성장이라든가 이런 고용이라든가 이런 지수가 소비나 고용 지수가 좀 그렇게 충분치 않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유보가 됐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이게 연말에 대선이니까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미루어서 대선에 조금 더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뭔가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도 합니다. 네, 연준이 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도 시사했는데요. 네. 이 일각에서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연준이 올해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금리 인상이라는 건 어떻게 후행적인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2월 회의일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의 모습으로는 12월쯤에 한 번 인상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보입니다. 근데 단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요. 우리는 지금 뭐 너무 이제 많이 언론에 언급도 되었지만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또 부진한 수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인데 사실은 미국 금리의 움직임에 우리가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꼭 쫓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 사정에 맞는 금리 정책을 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한진해운 사태 같은 걸로 해서 당장 경제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큰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떨쳐나가는 그런 금리 수단으로는 차라리 9월 달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12월 달쯤 돼서 미국이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고 12월 달쯤 돼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동결을 하는 상태로 우리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 정책을 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역시 가계부채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하는 이 기준금리를 교수님 말씀대로 인하할 경우에 가계부채 문제 더 심각해질 가능성 없을까요? 가계부채 문제를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요. 소위 전체적인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딱히 소득의 어떤 다른
부수입을 잡을 수 없는 여러 중산층, 뭐 저소득층, 심지어는 일부 고소득층까지 합쳐서 그 사람들이 이 부동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지금 그런 네.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덩달아 뭐 집단 대출이니 해서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가 과연 그렇게 악성이냐? 여러 가지 평가로 봤을 적에 상당히 우량한 성격의 부채이고 충분히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경제적 그 충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금전적인 액수만 올라간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꼭 그렇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연준의 금리 동결, 글쎄요, 우리 어떤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금융 전문가라기보다는 노동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이 미국 금리 그리고 또 한국의 그 경제적으로 여파를 준다 할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워낙 많은 문제, 경제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기 중심을 갖고 금리 정책이든 여러 가지 정책 기조를 잘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앞서 강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거기에 추가적인 게 이번 노동 파업 문제도 그렇고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비정규직 또 현직의 정규직조차도 언제 짤지 모르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뭐 미국 금리라든가 대외적인 여러 경제 상황 변수들을 잘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 정책 당국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그 거시적인 경제의 어떤 기조와 더불어서 민생의 상태를 좀 더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절감하고 좀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금리 문제라든가 여러 정책을 남은 기간에 잘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우리 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된 문제도 이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 구성원들이 이를테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국민들이 다 같이 뭔가 어려운 시기니까 단합하고 이런 시기에 어떤 힘이라든가 다 뜻을 모으자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점에서 이를테면 노동계 이런 현안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안전 문제 등등에서 국민들한테 전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경제에 대한 큰 이제 빨간불이 켜진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인 난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대한 많은 우려를 좀 낳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약간 노동개혁도 그냥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현재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다시 마음들을 모으고 그리고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적인 또 노사 문제도 그렇고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 정부는 너무 좀 독선이 심하지 않은가 또 그런 상황들이 현재 좀 많은 문제를 더 낳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 그리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